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FOMC가 이제 무사히 지나간 하루였고,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FOMC 결과와 그 다음에 파월의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그 파월의 발표 직후에 팍 튀어오르면서 시장의 어떤 뭐 예상 그대로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원했던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도 그 추세를 그대로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뭐 전체적으로 뭐 우려하거나 나쁠 일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되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앞으로 그러면 이제 FOMC 이슈가 지나갔는데, 그러면 정말로 연말쯤 되면은 금리를 한 번 정도 낮출까? 설마 그렇게 될까? 이거를 이제 생각이 부딪히게 돼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고민할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완전 팩트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나중에 꺾여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서도 이번에 안 내렸으니까 다음번엔 금리를 낮추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또 한 제한적인 하락 이후에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그 해가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발생할 것들 중에 이제 우려했던 것들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나가 버리고 있죠. 지금 FOMC 결과가. 거기다가 생각보다 파월이 좀 유화적, 그러니까 매파인데 비둘기 반 비둘기 반 매파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연준 의장의 그 발언이 정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움직였고요. 정말 그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이제 그 4시,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는 2시에 시작을 해서 30분이 지날 때까지는 계속 매파적 발언에 의한 하락이 나오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나오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더 곁들여지고 이러면서 폭등을 했어요. 폭등. 바닥도 찍고, 그 바닥을 그때 찍고 폭등.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 미국의 이제 분위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기본적으로는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시장의 예측치 그대로였고, 또 물가 상승률 자체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역시 이제 물가를 한국은행에서 이제 뭔가 가둬놓는 느낌?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수준.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 돼야 두려운 건데, 지금은 이제 5% 정도, 5% 안팎에서 한국은행이 딱 물가를 잡아놓는, 가둬놓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번에 오늘 파월 발언대로라면은 그 다음번 FOMC에서 제가 좀 볼까요? 그 다음번 FOMC는 지금 2월 1일에 끝났죠. 이제 3월 21일부터 22일. 그러면은 우리 증시, 우리 시각으로는 23일 새벽인데, 이제 이때 미국의 FOMC에서 한 번 더 올리고 나면 이제 5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세 번째, 2023년 세 번째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10월 31일, 1일, 11월 1일 정도 되는 일곱 번째 FOMC 정도에서는 금리를 낮추거나, 혹시 이게 아니라면 12월 12, 13에 열리는 마지막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제 2월 23일에 열리는데, 그 다음이 4월 13일. 그러면은 2월 23일에 한 번 정도 올리고 3월에 미국 증시가 이제 0.25%포인트를 올린 뒤에는 그 다음에 5월 초인데 4월 13일 정도부터 바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제 FOMC 일정과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다 홈페이지, FOMC 일정도 FOMC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나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또 다음번 FOMC나 아니면은 한국은행 금통위 열릴 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시장의 예상 그대로, 그리고 한국 증시도 어쩌면 예상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지금 그런 기대를 키우면서 연초부터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0.5%포인트를 올렸다거나,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벗어나는 수준으로 튄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엇박자를 낸다거나, 뭔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뭔가가 소재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왜? 미리 올려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상 가능한 범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주가가 이제 상당히 높게 왔고, 이따 이제 나스닥 차트 보여드리고 다우존스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렸냐면은 이 FOMC 파월의 발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일단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려면, 다시 말해서 박스권의 상단 뚫으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선 지금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대가 되게 커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면, 많이 올라가 준다면,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의 그런 상승세를 토대로, 상승세에 힘입어서 주가의 상승을 꽤 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괜찮은데 오늘 같으면은 중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이제 좀 나왔다. 그리고 그 기관의 매도, 제가 금리라든가 이런 이슈, 해외 이슈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아이고야 하고 바짝 매물 던져놓는 그런 세력은 금융투자. 오늘도 금융투자가 조금 매물을 던지면서 이제 코스피가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세계 경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초 이후에 지금 벌써 3년째 이 굉장한 이제 저점 기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면, 어떤 세계 경제의 정책적인 요소, 그다음에 단결, 각국의 이제 어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그리면서 이걸 헤쳐나가는 시스템도 과거보다,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IMF 사태 때나 뭐 경제 대공황이나 뭐 이런 때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시스템도,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고, 지금 생각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뭐 주식시장에 선반영하는 그런 특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즐기면 되는 타이밍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 607종목이 올랐고 265종목이 빠졌습니다. 0.78%가 올랐고요. 코스피 200이 0.85%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코스닥은 1255종목이 올랐고 242종목이 빠졌습니다. 1.82%가 올랐고 코스닥 150이 2% 넘게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만 샀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기관 중에선 특히 금투가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금투도 역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S&P 500은 뭐 지금 아니고, 다우존스는 약간 빠지고 있었고, 나스닥은 1%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 미국은 엇갈리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좀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으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좋았는데 반도체는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아직도 살만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이 많고 제가 오늘도 이제 막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잘 가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도 저도 매수를 못했어요. 오늘도 상당히 여러 종목, 오늘도 한 네 종목 정도를 매수를 했고 오늘 아침에 매수한 종목도 괜찮았죠. 흐름이 괜찮았어요.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어제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틈에 오늘 좋은 흐름이 또 나왔고 기존에 좋은 흐름 나왔던 종목을 많이 빠져서 저점에서 매수한 뒤에 상승 전환하면서 끝나서 수익도 낮고 또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는 뭐 오늘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정비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사고 싶었던 종목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 눌림목이 생기는 지점에서 탁 낚아채는 그런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었고 온통 빨개요 계좌가 요즘 같으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그 계좌 들여다보는 것도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뭐 무슨 요즘 이제 제가 요 며칠 한 달 정도 됐네요. 이제 매수를 늘리고 했던 것이 1월 초부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미국 증시가 돌아서는 지점을 잘 타이밍을 잡았고 적절한 지점에서 보초병을 세웠고 전혀 뭐 한 종목도 안 가지고 있다가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이렇게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괜찮았고요. 저는 그래서 연초에 샀던 방산주나 이제 또 뭐 2차 전지주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도 하여튼 그 각 여러 종목들을 다양한 업종의 여러 종목들 중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아까 우리 어떤 회원님이 이제 그 최근에 매수한 종목 17%, 15%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지금 저도 많이 난 종목이 작년에는 매수 거의 안 했거든요. 연말에. 근데 올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20% 이상 수익을 한 종목은 팔았고요.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팔았고 한 종목은 지금 20% 왔다 갔다 아까 20 몇 %까지 갔다가 조금 빠져가지고 2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한 종목이 한 17, 18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대부분이 어제 산 종목도 오늘 9%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상태고 또 뭐 대부분 그래요. 지금 저점에 종목 잘 잡으면 아주 그 좋은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지금은 진짜 기회고요.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팔았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 사실 비중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죠. 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약간 올라서 1225원대 갔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3.12%가 빠져서 76달러대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하는 FOMC 결과 발표,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올리는 그 결과가 나오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이제 중국 증시가 하락 전환하면서 기관의 차익 매물이 출회됐고 그러면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원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 마감 등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며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달렸습니다. 코스닥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안도감의 강세 이런 제목으로 미국 FOMC의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에 따른 금리 인상 사이클 마무리 기대에 안도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자금이 유입되며 1.8% 상승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화학, IT 부품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통신, 방송 서비스가 약세를 보였다. 이런 주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와 그다음에 그 해피 뉴 이어 뭐 이런 할인 시즌에 뭐 알리바바와 아마존과 이런 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물품을 싸게 이제 구매를 해서 요즘에는 배송도 빨라요. 알리바바 그러니까 중국이나 아마존에서 사면 예전 같으면 3주, 4주씩 걸렸는데 이제 한 열흘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뭐 빨리 오면 한 일주일 만에도 오고요. 뭐 한 길어야 2주가 안 걸려요. 10일 정도 만에 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 모니터 확장 모니터 이 모니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옆에 놓고 보고 있는데 저렴하게 산 것 치고는 기능이 화면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만들 때 화면이 이제 좀 작아가지고 약간 불편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도 이제 하나 샀고 또 지금 최근에 그 마이크 노이즈 그 건을 겪고 나서 그거 마이크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거를 또 일단 치우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이크를 최근에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 일단은 노이즈가 약간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음질이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마이크를 또 바꿨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역시 최근에 그 매수란다 사서 이제 최근에 해외에서 사서 이제 온 건데 이것도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아가지고요. 요새 연말연시 지나면서 나름대로 사고 싶었던 것도 좀 이렇게 보면서 확충을 좀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총 상위주 봐야죠.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네 종목이 다 올랐고 또 1, 2, 3위가 다 2%씩 올라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삼성 SDI, LG 화학 그러니까 2차전지 대형주이기도 했고 또 최근에 잘 간 종목이기도 한 이 종목들이 빠졌고요. 또 이제 현대차도 조금 눌리고 오늘은 카카오가 장중에 4%대 상승이 나오다가 3.7% 상승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이 오늘 흐름이 좀 괜찮은 듯 하다가 이제 0.2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4%대 이틀 동안 지금 14%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리고 이제 LNF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코스피는 별로였는데 코스닥은 또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펄어비스가 또 4.84 지금 게임주 중에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종목들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알테오젠이 8.8% 오르면서 시총 1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M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뭐 빠진 종목은 다우데이터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0위부터 38위까지 순위를 보면은 파라다이스 한 종목만 약보합 정도였고요. WCP가 8.7%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4.86% 올랐고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이 7.35% 지금 2차 전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HPSP 같은 종목 이제 반도체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 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의 흐름이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전기 전자 업종이 2.3%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종목별로 보면은 KH 필룩스가 상한가, SKI 테크놀로지가 8.1%. 야, 이거 어젯밤에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공교롭게도 두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두 분 다 괜찮다고 사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최근에 한 2, 3주 바짝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적 2023년 그 다음에 1분기 2023년 1분기 그러니까 분기와 연간의 실적 기대주로 골라드렸었던 종목인데 이제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2분기도 이제 실적 기대주를 지금 제가 실적 기대주 골라드렸던 것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고 날아갔고 벌써.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종목들도 있고 사서 잘 가고
있는 종목, 또 이미 수익을 내고 판 종목 골고루 섞여 있는데, 벌써 뭐 한 1년 이상 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리스트로 좀 뭐 제가 이렇게 문서를 잘 만들거나 화려하게 꾸미거나 이런 건 잘 못하지만 어쨌든 한 2, 3주 정도의 고된 시간을 거쳐서 분기마다 이걸 써드리고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번 분기에 특히. 그래서 이제 최근 3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 무렵부터 이제 2023년도 실적 기대주를 놓고 이제 조금씩 매수해서 짧게 끊어서 팔아버리고 또 짧게 끊어서 매수해서 팔고 이러면서 아주 잘게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이 수익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12월 말 1월 초 이 정도 때 이 제가 드렸던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보면은 카카오 그룹주들의 그 예상도 제가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그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도 그랬고, 그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중소형주들도 막 튀어오르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실적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이 잘 갈 거라는 걸 시장이 모르고 나만 알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나의 최고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것저것 뭐 차트나 다른 것들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이 뭐 익숙하지도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모르면 실적주를 그냥 사면 되고, 지금까지는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적주를 사도 시장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냥 묻지마 매도하는 그런 물량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컸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반대죠. 이제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주를 알기만 하면 그러면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그건 뭐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그 투자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오늘 오늘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뭐 저도 좀 바쁘다 보니까 이거 매달려서 해도 한 2주 이상 걸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2월 2일이죠. 이번 주는 당연히 아니고 다음 주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빠르면 한 2월 12일쯤, 그리고 늦으면 2월 19일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그 종목들을 몇 종목이 걸러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이걸 들여다봐야 아는데 그렇게 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궁금해요. 2분기 때 과연 왜 1월 달에서 이제 2월 막 넘어갔는데 왜 2분기 걸 벌써 봐? 당연히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이미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1분기 실적 기대주를 지난해 올해 초 그다음에 2023년도 실적 기대주들을 모으고 있다면 이제 1분기에 이어서 분기 실적 기대주를 조금 바꿔보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2023년도 연간 실적 기대주와 더불어서 그렇게 분기 실적 기대주를 같이 겸해서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4.84% 올랐네요. 자, 빠진 업종, 보험 업종이 혼자 3%대 하락을 했는데, 자, 이것도 종목으로 보면은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DB손해보험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네요. 자, 코스닥 기술 성장 기업 부문, 그죠?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이런 종목들이 3%대 상승이 나와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화학이나 IT 부품, 뭐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을 보면 이제 코스닥 기술 성장, 헬릭스미스가 10.55, SAMG 엔터, SBB테크가 9%대, 알테오젠과 WCP,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디어6까지가 8%대 상승이 나왔고, 자, 방송 서비스 업종이 혼자 파란색이죠.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도 그 두 번째로 별로 좋지 않았고, 금속, 섬유 의료 이런 쪽이 이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종목을 보면은 CJ ENM이 마이너스 1.2%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을 보면은 JW 중외제약과 한미약품이 3%대 상승이 나왔고, 빠진 종목은 대웅이 마이너스 2.3,
그리고 대웅제약이 마이너스 0.59.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제약업종 보면은 상승 종목이 ABL 바이오가 7.96, 셀루메드와 보로노이가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케어젠, 오스코텍, NK맥스가 약간씩 빠진 정도. 그러니까 역시 코스닥 제약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매도 1793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의 LG 생활건강과 JB금융지주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LG화학, 삼성물산,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LNF, 에코프로 BM, 아프리카TV, 위메이드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삼성카드, 현대건설, 호텔신라, 메리츠금융지주, 오뚜기 순이었고,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동국제약, 아난티, 원익IPS, 리노공업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 파월이 속마음을 들켰다 하면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전하고는 좀 결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한 번 정도를 더 보는 것 같아요. 3월에 있을 연준 FOMC 회의에서 한 번 정도 0.25%포인트 올리고 나면 이제 동결로 가지 않나. 그러면 한국은행도 이제 더 이상 추가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2월까지만 한번 올리고 3월에 이번에 0.25 올렸으니까 2월에 한 번 정도 올리거나 아니면 곧바로 2월에 그냥 동결할 수도 있는, 지금 한국은행의 결정도 그런 기대를 하고, 시장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약에 금리를 0.25 올려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조건 동결하겠구나 하면서 아마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좋았다는 거고요.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0.25%포인트를 올렸다. 이게 이제 2007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2월에 0.75, 그 다음에 0.5, 그런 다음에 곧바로 0.25. 그러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월이 이제 당연하게도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하는 거는 시기상조 라고 했다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올해 벌써 연속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거 보면은 이제 완화하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좀 그 뉘앙스나 이런 것들에 시장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이게 진짜야 아니야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거는 그냥 시장이 그렇게 믿으면 나도 그렇게 보고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나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도 그냥 팔면 되는 거고요. 시장이 지금 가는 방향대로 내가 쫓아가면 되고, 시장은 지금 연말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주가를 미리 올려놓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를 떨구면, 낮추면 계속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23일 날 열리는데 여기서 동결을 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금리가 동결하는 상황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리다가. 그러면 시장은 환호하게 될 거고, 이미 그거에 맞춰서 올리고 있고 더 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다우지수를 보면요. 오늘 다우지수의 고점 자리를 딱 수평선을 그어놓으면 이렇게 작년 8월, 작년 11월, 작년 12월, 올해 1월, 이렇게 이번에 5번째 고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 이거 몰라요, 아직.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밤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단 벽에 부딪히고 나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어요. 일단은 약간의 조정, 다우존스 지수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왔고요. 나스닥을 보면은 역시 나스닥은 241선의 저항 뚫었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뚫었다가 241선에 눌렸습니다. 이거를 분봉으로 보잖아요. 나스닥을 1분봉으로 쫙 펼쳐놓으면 시작하고 경계심이 쫙, 어제 그 낙폭
선물 지수의 낙폭이 커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개시할 때부터 음봉 쫙 계속 뺍니다. 떨구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떨구고 쭉 횡보를 하죠. 그러다가 파월 의장 발언 나오면서 쫙 떨어졌다가 이 파월의 뉘앙스가 이게 아니네. 거기서부터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 시장 분위기 움직이는 상황이. 그런 다음에 아까 윗꼬리를 어디서 달았냐? 저 위에 이제 장 마감하기 몇 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고점에서 떨구죠. 쫙 뺍니다. 갑자기 막 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41선 넘어선 지점에서부터 저항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딱 그게 분봉에 그냥 그대로 마치 그 기록을 해놓은 듯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에도 5% 안팎의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가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달에 분명히 물가 상승이 좀 더 컸지만 한파 때문에 이제 농축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조금 올라졌지만 이거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예상했던 것과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예측치, 한국은행의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물가를 그냥 한국은행의 어떤 관리 그 상황 안으로 들어왔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전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매수했고 기관이 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매도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약간 빠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과 특히 기관의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했다 그랬잖아요. 코스피는 외국인만 사고 기관이 많이 팔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500원을 올렸던 그런 원인이 된 거고요. 제약도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기관의 매수가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원 올리는데 그쳤고 위메이드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세게 들어왔죠.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기관은 외국인의 매수를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가 아니죠. 제일 많이 매수를 하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1,100원을 올렸고요.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기관이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매수했고 기관이 특히 3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이틀 연속 크게 올랐고 오늘 4.4 이틀 동안 13.82% 올려놓고 11만 원대 중반까지 주가가 가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개인만 매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고 있죠. 지금 3일 동안 85만 주, 86만 주를 팔았고요. 기관도 이틀 연속 매도. 그래서 이제 22,850원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은 0.06% 100원이 빠진 16만 9,300원.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제약은 0.45% 300원이 빠진 6만 6,300원. 위메이드는 0.38% 150원이 오른 39,300원. 에코프로비엠은 0.09% 100원이 빠진 11만 3,900원. 강원랜드는 0.22% 50원이 오른 22,900원이었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셀트리온은 오늘 시초가는 높았으나 121선 부근에서 밀리면서 빠졌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아래쪽에 까만색 24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려서 어디까지 갔냐? 61선의 지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제 밀어 올린다. 그리고 위쪽에 121선 돌파 시도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이 셀트리온의 제가 아까 61선의 지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61선 자리가 16만 9,100원. 이 16만 9,100원을 분봉으로 그려보면 자, 이제 이 가로선 위쪽에 주황색 가로선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장 막판에 특히 2시 한 20분쯤에 바닥으로 빠질 때, 그 다음에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빠질 때, 그 다음에 11시, 12시 횡보할 때, 이때 계속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안 좋죠, 반대로. 왜냐하면 위쪽에 61선이 머리 위에서 눌렀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위쪽에 61선에 눌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61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61선을 저항선으로 약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좀 여기서 오늘 만약에 상승해서 60에서 위쪽에 앉았으면 그 위에 있는 까만색 241선 부근까지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수급이 좋아가지고 아마 61선을 뚫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오늘 일봉만 봤을 때는 그걸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자, 제약을 보면은 제약은 그냥 횡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역시 121선, 이 연보라색 121선에 걸쳤어요. 더 안 빠지고 지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121선 자리를 가로선을 그어보면 똑같습니다. 아까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던 거죠. 분봉을 보면.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이 위메이드는 이 파란색 61선을 뚫어야 되는데 좀 그걸 뚫느냐 밀리느냐 굉장히 애매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파란색 선이 이제 4만 원대 초반인데 이 4만 원을 뚫으면 저 위에 있는 121선 부근까지 이제 좀 더 밀어 올릴 텐데 원래 이렇게 그 주가가 수렴을 해서 이동평균선이 모이면 이제 위나 아래로 방향을 잡게 되는데 최근에 게임주 흐름이 너무 괜찮고 사실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 하락을 예상하기보다는 뚫고 121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기대치,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기대대로 움직일 거다라고 하면 이 61선을 뚫을 거고요. 아니면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라든가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가 이런 게임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보고 얘네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면 이 60일선 깨고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내려갈 거고 그럴 겁니다. 단숨에 깨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답보를 보이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지금 뭐 한 번 정도 눌리고 나면 다시 올라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아주 시간을 두고 좀 아래쪽 하방을 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좋아져가지고 뚫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죠. 어제 그 이동평균선 뚫고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더니 오늘 추가 상승도 꽤 세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위쪽에 매물대마저 돌파를 해버렸는데 매물대 지금 이 진한 그러니까 진한 풀색, 초록색 요 색깔 길게 나와 있는 이 매물대의 상단이 11만 9천 원 정도 되는 자리. 한 12만 원 가까이까지 붙이고 그러니까 오늘 정도의 상승이 추가로 더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격도 줄이기 위한 어떤 하락 반전 그리고 약간의 좀 횡보 이런 게 좀 예상이 되고요. 강원랜드는 오늘 뭐 며칠째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1년치 일봉의 이 매물대 최하단 자리를 연결을 해보면 10월, 11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그리고 2번. 지금 22,7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매물대 하단 자리가. 근데 지금 22,850원. 거의 다 왔다고 봐요. 만약에 22,700원이나 그 밑으로 빠진다면 이제 이거는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증시 선물 지수를 좀 볼까요? 지금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존스는 빠지고 있죠. 마이너스 39, 29, 39 뭐 요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S&P 500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39인데 S&P 500은 플러스 21.25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170.75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미국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다우존스 마이너스 40, S&P 500이 플러스 27.
205 정도 되고요. 나스닥은 200.75.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1시간이 채 안 남았는데 개장까지. 그러면은 너무 또 연타로 오늘 아까 제가 그 미국 차트 보여드린 것에 그 어떤 매물대 그 다음에 주요 이평선을 단숨에 뚫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38까지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고 나스닥은 203. 다우존스는 다시 마이너스 43. 지금 뭐 다우존스는 빠지고 있고 나스닥은 오르고 있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이제 마이너스 36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스닥이 206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지수를 보면 나스닥의 패턴이 훨씬 강하고 굉장히 좋은 211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그리고 다우존스 마이너스 30. 아마 다우존스도 이런 속도라면은 개장할 때쯤 되면은 플러스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인 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유야 오늘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시간이 좀 되면은 이거를 라이브로 걸어가지고 같이 좀 하면 좋은데 밤에 또 저도 종목도 좀 찾고 뭐 상담도 해드리고 뭐 이것저것 그러느라고 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어떻게 한번 오늘도 사실은 조금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이번 주 주말쯤에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확률은 반반입니다. 내일 조금 이른 시간이라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느냐 아니면은 아예 못 올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영상을 올리느냐 이거는 내일 가봐야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바쁜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말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